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뉴욕 일원에서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의 무상 프리킨더 프로그램의 확대로 올 가을 학기 혜택을 받는 가정이 지난해에 비해 4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 미국인들의 소비자 부채가 기록적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렸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역에 헌화했고 오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악관까지 약 1마일 구간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뉴욕에서도 퀸즈와 브루클린 등에서 다양한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오늘 오전 11시 브루클린 78스트리트를 출발해 101가에 위치한 존 폴 존스 공원까지 떨드 애비뉴를 따라 1.3마일 구간에서 대규모로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지역도 포틀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등 각 타운마다 다채로운 퍼레이드를 개최하고 메모리얼 데이를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순 이민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지난해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무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시 이민자 지원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18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뉴욕시 일원의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는 2016년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일원에서 추방된 이민자들도 2016년에 비해 109%가 늘었고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 추방 역시 155%나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2017 회계년도 사이 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뉴욕시의 입국 아동은 5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지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순 이민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 추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뉴욕시에서 이민 구치소에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적체 추방 케이스는 69만 2천 건에 달하며 이 중 뉴욕시는 9만 건 가량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에 대한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 하원 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 배제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팍스 TV, 팍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 안전 강화와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 합법 이민제도 축소 등이 제외된 이민 법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의원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현재 5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표결에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게 될 경우 오는 6월 25일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4개의 이민 법안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밥 굴레트 법안, 다카 수혜자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 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 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의 무상 프리킨더 프로그램의 확대로 올 가을 학기 혜택을 받는 가정이 지난해에 비해 4배나 급증했습니다.
교육국은 이 프로그램을 오는 2022년까지 32개 학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은 오는 가을 학기에 무상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인 3K4올의 정원이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년도에 브롱스 7학군과 브루클린 23학군에서 먼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버센터와 퀸즈 라커웨이즈 등을 포함하는 4, 5, 16, 27학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무상 유아교육을 받는 3살 아동은 기존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얼리런 수혜 학생을 포함해 총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국과 조기교육센터의 통합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며 수업 시간은 공립 프리K와 같은 6시간 20분입니다. 교육국 측에 따르면 종일반 무상 프리K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은 1년에 $10,000의 타가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 학군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3K4 프로그램은 2019년에서 2020학년에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와 인우드를 포함하는 6학군, 브롱스의 모리세니아 지역 9학군, 스태튼 아일랜드의 31학군으로 확대됩니다. 그 다음 해인 2020-2021년엔 중부 브롱스 12학군과 퀸즈 홀리스 세인트 알반스 등을 포함하는 29학군에서 시행에 들어가며 오는 2021-2022학년부터 전체 32개 학군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문의는 교육국 웹사이트 또는 뉴욕시 안내전화 311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 미국인들의 소비자 부채가 기록적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융자나 크레딧 카드 빚은 해마다 7%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부채는 연소득의 26%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융자 비교 웹사이트 랜딩트리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22%보다 4%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모게지를 제외한 자동차, 크레딧 카드, 학자금 융자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융자나 크레딧 카드 빚은 해마다 7%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모게지 증가폭인 2%보다도 훨씬 높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소비자 부채도 지난 2년여 동안 연 5%에서 6%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소득에서 매달 소득의 10%를 비모게지 부분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증가하고 있다면 데빗 카드만을 사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거의 매달 오르는 반면 자동차 융자나 학자금 융자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다고 밝히며 높은 이자율의 빚은 재융자를 통해서라도 먼저 갚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사기 범죄자들에게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31일로 마감됩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언은 전화, 대출, 경품 사기 사건의 자금 유통 경로로 악용돼 왔음에도 사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된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연방법무부,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5억 8,6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웨스턴 유니온의 피해자 신청 마감은 이번 달 31일까지입니다. 보상 자격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9일 사이 로또 당첨을 가장한 복권 사기나 신원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송금한 피해자들입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여러 번 피해를 입었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년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피해 사실이 모두 증명되면 웨스트 유니언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피해 송금 액수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소속 기사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 제공하고 경쟁사 리프트도 소속 기사들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우버는 우선적으로 유럽 지역 소속 기사들을 위해 몇 가지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병가 중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육아 휴가도 보장하기로 했으며 가족 사망 시 위로금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지난해 소속 기사들의 질병, 부상 시 보험금 지급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약 140만 명의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리프트도 기사들이 더 값싸게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차량 유지, 보수와 각종 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리프트는 기사들이 비용을 상쇄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고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전 LAPD 본부 건물 파카센터를 노숙자 쉘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에이즈 보건재단 AHF와 LA 보전연합회 등은 파커센터를 허무는 대신 빌딩을 리모델링해 노숙자 쉘터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발의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는 지난해 파커센터 철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허물고 신규 럭셔리 사무실 공간을 설립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즈 보건재단 측은 노숙자 근절을 위해 LA시가 큰 비용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점, 학교, 호텔 건물 등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에이즈 보건재단 측은 최근 호텔 2개를 매입했다며 조만간 노숙자 쉘터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이른바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메릴랜드와 와이오밍 등 6개 주는 스마트폰 앱에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을 시범 운영하고 루이지애나와 아이오와주 등은 빠르면 올해 내로 원하는 모든 주민에게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주민들은 전화에 입력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일반 신분증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암호화돼 있어 전화기를 잃어버릴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운전면허증 사용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계속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공화당이 마커스 몰리나로 더치스 카운티장을 뉴욕 주지사 선거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따라서 몰리나로 후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앤드루 쿠오모 현 주지사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1975년 뉴욕 업스테이트의 더치스 카운티 티볼리에서 태어난 몰리나로는 1995년 19살 때 티볼리 시장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어린 시장으로 유명세를 치렀으며 2012년에 더치스 카운티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한 I-751 신청자의 지문 채취를 위해 발송한 신청지원센터 출석 통지서에 실수로 주거지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아닌 엉뚱한 지역으로 출석할 것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통지서는 지난 5월 4일이 발송일로 돼 있으며 이민국은 6월 8일 새 스케줄이 잡힌 출석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만모스 카운티는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비닐봉지와 빨대, 스티로폼 용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의 재질로 된 용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다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최대 $2,4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3회 무료 한식 요리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맨하탄 소재 페리 스트리트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으로 근무 중인 배주민 셰프가 특별 강사로 나서 닭도리탕과 빈대떡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뉴욕 한인회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수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